자, 그러면은 서론이 좀 많이 길었죠. 왜냐면은 전체적인 수요 체계를 정리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딱 복소수만 딱 얘기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복소수가 우리가 다루는 전체 수의 체계라는 게 중요한 건데 사실 그것 때문에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허수라는 개념 자체도 뭐냐면은 고등과정에서는 허수를 그럼 많이 다루냐? 안 다뤄요. 안 써요. 진짜로. 딱 2단원 이외에는 많이 안 써요. 딱 2차 방정식 조금, 그 다음에 뭐 3차 방정식에서도 조금 쓰고 그냥 말고요. 그럼 왜 허수를 배우느냐? 존재만 알라는 거예요. 존재만.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쓰는 거. 무리수는 많이 써요. 여기까지는. 실수라서 많이 쓰는데 얘는 존재성만 판단해주면 되는구나 정도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체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서론이 길었어요.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 복소수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혹시 우리 이 중학교 때 사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거 지금 무리수를 잘 모르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리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리수가 있어요. 자, 얘 둘을 서로 곱해주면 얘는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이거는 무리수예요. 괜찮죠? 소수가 끝없이 내려가요. 끝없이 내려가요. 아니, 반복되지도 않는 비순환 소수에다가 3을 곱했다고 해서 이게 반복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여기서 유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무리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리수에다가 무리수를 더한다? 당연히 무리수예요. 당연히 무리수. 뺄셈도 무리수예요. 나눗셈도 무리수예요. 이것도 무리수예요. 다 무리수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무리수에다가 무리수를 곱하면 어떨까요? 얘는 무리수일 수도 있는데 유리수일 수도 있어요. 왜? 루트 3끼리 곱하면은 3 나오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건 알아요. 유리수에다가 무리수를 곱하면 무조건 무리수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거를 숫자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3 플러스 루트 3이 있어요. 자, 얘가 a 플러스 b 루트 3이래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이 같은 수라고 한다면 a는 얼마겠느냐? b는 얼마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자, 이때 첫 번째, 만약에 a와 b를 유리수라는 걸로 한정시켜 놓는다면 얘는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이내로 구분하는데 얘는 절대 루트 3하고 맞아떨어지는 게 요만큼도 없어요. 괜찮죠? 그럼 결국에는 무리수에다가 유리수 곱했으니까 무리수잖아요. 얘가 얘랑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이거 외에는 아예 방법이 없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그럼 얘랑 무조건 맞아떨어져야 돼요. 두 개의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은 A가 3이고 B가 1인 경우에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약간 좀 한자로 줄여서 쓴다면 무리수의 서로 서로 상자에 같을 등자 써서 상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괜찮죠? 무리수의 상등.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되게 중요하게 다뤄져요. 자,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이번엔 A와 B가 실수라고 돼 있어요. 실수라고 돼 있으면은 이러면 A가 꼭 3이어야 돼요? B가 꼭 1이어야 돼요? 아니, 되게 다 돼요. A가 아예 그냥 3 플러스 루트 3 나오고 B가 빵 나와도 돼요. 괜찮나요? A가 무리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그냥 톡째로 이렇게 나오고 B가 빵 나오면은 똑같은 거 맞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제한이 없어져요. 서로 같을 조건이 제한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A, B가 유리수인 경우에 한정해서만 이런 케이스가 성립을 합니다.
이게 복소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3 플러스 4i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얘랑 a 플러스 bi가 똑같대요. 자, 똑같이 첫 번째 a와 b가 실수라고 한다면, 아니 뭐 허수에다가 실수 곱했다고 해도 얘는 무조건 허수예요. 괜찮죠? 그럼 얘네 둘이 같으려면은 무조건 4i가 bi랑 똑같아야 돼요. a, b가 실수니까. 괜찮죠? 그래서 a는 3이고 b는 4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한자어로는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그냥 항등식처럼 생각해주면 돼요. 다만 A와 B가 실수로 제한되는 게 아니고 복소수, 범위까지 다 해석 가능하다. 그러면 A랑 B는 꼭 3, 4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A가 방금 본 것처럼 3 플러스 4i고 B가 빵 나와도 뭐 전혀 문제 없으니까. 그렇죠? 별의별 게 다 네요. 뭐 3 플러스 2i, 얘는 B는 그냥 i 이렇게 나오면 또 2i 이렇게 나오면 3 플러스 i 또 되니까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의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이런 조건의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무리수 상등 문제는 개수를 일부러 유리수로 만들어 놓고요. 복소수 상등 같은 경우는 개수를 일부러 실수 범위로 한정해서 만들어 놔요.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거 관련된 걸로 문제 잠깐만 좀 풀어봅시다. 자, 일단 36번을 잠깐만 한번 볼게요. 36번. 1번만 설명 한번 해볼게요. 1번만. 4 플러스 xi가 y 플러스 3i랑 똑같대요. 이때 x랑 y가 실수 조건이 안 걸려있으면 안 돼요. 그럼 못 풀어요. 풀 게 없어요. 그냥 뭐 되는 게 한두 끝도 없이 나오니까. 다만 문제에서는 x, y가 실수라고 제한 해석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냥 4는 무조건 y랑 똑같아야 되고 xi는 무조건 3i랑 똑같아야 돼요. 아, x는 3이고 y는 4구나. 그렇죠? 이렇게 끝내주면 됩니다. 자, 2, 3, 4번도 다 마저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그죠? 아, 너무 쉽지? 너무 쉽죠? 오케이. 자, 당연히 마이너스 4 넣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6. 5y가 10 넣어야 되니까 y는 2 넣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2x가 6 넣어야 되니까 x는 3. 7i가 yi로 나와야 되니까 y는 7. 얘는 이 우변 보면 이건 실수죠. 그러면 얘는 0i. 아, i도 마찬가지로 0을 곱해놔야 되는구나. 그래서 y 값이 2로 나와야 되고, 그럼 x도 마이너스 3 나와야지만 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정도 문제 끝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37, 38, 39 요거 때문에 좀 더 나옵니다.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렵지는 않죠. 얘도 마찬가지로 빵빵 나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 y는 2. 그쵸? 끝.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어우, 여기 통째로 지금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 아, 근데 다만 얘 때문에 y가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y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x 빼기 4가 마이너스 1. 따라서 x는 3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밑에 게 문제예요. 요게 나름 연립방정식이에요. 두 개의 문자에 두 개씩. 자, 이거를 연립하는 방정식입니다. 자, 뭐 물론 얘야 뭐 간단하니까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2다. 뭐 보이면 그냥 바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취지가 좀 있기는 하죠. 자, 뭐냐면 두 개의 미지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식도 두 개예요. 식이 하나마다 문자 하나씩 동등하게 정리가 됩니다. 당장 우리가 x 플러스 4가 3이다. 그럼 얘는 지금 일자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한 문자면은 식 하나만 가지고도 x값 뽑아낼 수 있어요. 차수가 올라가도 우리는 문자 하나씩 하나면은 x값을 뽑아낼 수 있어요. 뭐 근은 두 개 나오겠지만. 자, 그러니까 뭐냐면 문자가 두 개 나오는데 얘네가 딱 값이 멀쩡하게 나오려면 식이 두 개는 있어야 돼요. 그 두 개를 정리해 주면 됩니다. 자, 이때 연립방정식은 두 문자 두 식을 한 문자 한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뒷부분에서 연립방정식 좀 더 어렵게 나와요. 자, 그럼 얘는 두 문자 두 식 어떻게 해요? 한 문자를 날리면 된다고 그랬죠? x를 날릴지 y를 날릴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y를 날리려고 한다. 그러면 개수라도 똑같이 맞춰가지고 지워버리면 돼요. 아니면은 y는 2x-4 라고 생각해서 이 식을 대입해도 돼요. 괜찮죠? 그래서 실제로 연립방정식은 얘를 3배해서 이 위에 식과 아래 식을 더하거나 빼주는 거, 그거를 가감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아니면은 y를 갖다가 집어넣는 방법을 대입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그런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한 문자로만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가 1이기 때문에 x가 1이면 1 집어넣었을 때 2 빼기 y는 4. 아, y는 마이너스 2구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찾아내주면 됩니다. 저희 뭐 항등식에서도 했으니까 이 내용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부분에서 마지막 개념 1에서는 마지막 내용으로 한번만 좀 가봅시다. 자, 뭐냐면 요거예요. 우리가 합차식이라는 거는 진짜 많이 쓴다 그랬어요. 왜 많이 써요? 합과 차가 곱해지면 뭐 중간에 마이너스는 나오지만 둘 다 제곱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 중학교 때 무리수 단원에서도 3 그냥 쓰시면 3 플러스 루트 5가 있다고 칠게요. 얘가 분자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분모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분모에 나와 있으면은 뭐 물론 별로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분모로 나와 있을 때는 약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달라 보이는 두 개수인데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 버리면 똑같아지는 애가 있어요. 둘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막상 분모를 유리수로 정리하면 똑같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분모의 유리화라고 얘기해요. 분모의 유리화. 지금 얘는 분모가 무리수죠. 자, 그럼 얘를 유리화를 해서 만든다라고 하려면 일단 이런 거듭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제곱을 해줘야 돼요. 이거 아니면 절대로 유리화가 안 돼요. 이거 제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잠깐만, 이거 제곱하려면 어떻게 하지? 분모 문제에 똑같이 3 플러스 루트 5를 곱할까? 어차피 같은 수를 곱하면 안 곱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한번 곱해볼까? 그럼
이거는 분모가 유리화가 돼요? 안 돼요. 어차피 밑에 거 곱하면은 제곱했을 때 9 플러스 2 곱하기 2배 6 루트 5. 그 다음에 루트 5의 제곱 5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제곱이 되면서 5가 나오는 거 맞는데 문제는 중간에 또 제곱근이 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불필요한 짓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금 미수 쓴 거랑 똑같아요. 둘 다 제곱 만들 수 있는 건 합차식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 플러스 말고 마이너스를 분모 문제에다가 곱해보자. 그러면 얘는 3제곱 9 루트 5제곱 5 9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 4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 분모는 이제 유리수가 됐네. 괜찮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분모의 유리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얘처럼 둘은 어떠냐? 한 세트처럼 나뉘죠? 신발 한 켤레처럼. 그죠? 왼발 오른발처럼. 그래서 이런 수들의 관계를 켤레수라고 얘기해요. 켤레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얘는 켤레인 무리수이기 때문에 켤레 무리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켤레 무리수라는 용어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냥 켤레라고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자, 그러면 지금 이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해봐요. 아니 분모가 무리수여도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분모가 그러면 허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면 얘도 반드시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주는 걸 일단 우리는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고난이도 문제를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 허수가 있어요. 근데 걔를 딱 실수화, 분모를 실수화해 주잖아요. 되게 이쁘게 정리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 나중에 보기고요. 일단은 우리는 분모가 유리수나 실수가 아니면은 실수화, 유리화 이런 걸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럼 얘도 아이들은 짝수 제곱을 해야지만 실수가 나오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제곱을 만들어 주자.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분모 문제에다가 켤레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때 얘를 뭐라고 불러요? 켤레수. 다만 켤레인 복소수라고 그래서 켤레 복소수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얘를 딱 곱해주는 순간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분자는 그냥 냅두는 거야. 분자는 허수여도 사실 별로 지장이 없으니까 분모가 허수인 게 문제예요. 자, 그럼 얘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4에서 마이너스 1 뺐다 5분의 2 마이너스 i. 이게 분모의 실수화 내용 전부 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거를 다시 한번 켤레 복소수라고 불러요. 켤레 복소수.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라고 한다면 켤레 복소수는 이 허수 부분만 마이너스 붙인 거를 켤레 복소수라고 부르고요. 보통 표시기호는 그 수에다가 위에 바라는 기호를 써요. 바라고 부릅니다. 바라고 불러요. 그래서 z가 a 플러스 bi면은 z바는 a 마이너스 bi예요. 괜찮죠? 바라는 기호를 쓰고 켤레 복소수라고 붙입니다. 존재 이유는 분모를 실수화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 둘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얘는 첫 번째 둘을 더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지어지죠? 그래서 무조건 실수가 나와요.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 하면 당연히 실수가 나오고요. 복소수와 복소수를 곱하면은 a제곱 빼기 b제곱 i제곱 i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또 실수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게 켤레 복소수가 존재하는 이유, 얘는 같이 성립하는 거. 그래서 요 둘이 켤레 복소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성질이라기보다는 뭐 필요 이유? 약간 좀 이런 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저기 40번 그 다음에 42번 이렇게 두 개만 직접 한번 좀 풀어볼게요.
플러스 0i잖아요. 그래서 5 마이너스 0i. 근데 0이라서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그냥 5라고 쓰면 돼요. 자, 그래서 40번만 먼저 정리해 봅시다. 얘는 켤레복소수 바를 씌워주면 되고요. 바가 들어가 있다면 i가 있는 애들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켤레복소수는 바라고 써주면 되고요. 여기다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Z하면은 여기다가 바 씌워주는 거니까. 근데 잠깐만. 얘는 허수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5-0i. 근데 어차피 0은 마이너스가 붙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5가 됩니다. 자, 얘도 켤레복소수 3i가 되겠고요. 여기도 켤레복소수.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루트에다가 플러스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i 대신에 마이너스 i가 들어가는 거예요. 켤레복소수는 허수 부분에다가만 마이너스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라서 그래요. 정의. 사실 뭐 여기다 붙여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정의가 그래요. 정의가. 자, 그러면은 42번도 잠깐만 직접 풀어봅시다. 자, 결국 복소수도 넓게 따지면 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항식 연산할 때랑 똑같이 들어가요. 똑같이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계산해주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해주면 돼요. i를 문자처럼 생각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문자처럼. 자, 다만 i는 일반적인 상수문자 ABC랑은 좀 다르게 짝수 제곱이 들어가면 실수로 바뀐다. 그것만 좀 더 조심해주면 그냥 A 같은 걸로 해서 문제 풀면 돼요. 자, 두 개 후딱 마무리 한번 해보고 1분 있다 마무리 해볼게요. 다 했네. 잘했네. 오, 잘했네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4에서 5 뺐으니까 실수 부분만 놓고 보면은 마이너스 1. 자, 허수 부분만 놓고 보면은 마이너스 i에서 2i 또 뺐으니까 마이너스 3i. 자, 이렇게 되겠고요. 얘는 켤레 씌워야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3 플러스 i를 곱해봅시다. 뭐야, 그럼 얘는 그냥 제곱이네. 그쵸? 자, 그래서 얘는 3제곱 빼기 i제곱 분의 2의 제곱하면 9 플러스 6i 플러스 i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9에서 1 더한 10이 되겠고 얘는 또 마이너스 1이니까 실수. 그럼 실수는 실수끼리 계산. 그래서 8 플러스 6i가 돼요. 5분의 4 플러스 3i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굳이 찢는다면 안 찢어도 돼요. 얘 안 찢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굳이 찢는다면 실수 부분은 5분의 4구나 허수 부분은 5분의 3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 복소수의 연산 지금 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얘를 47번 48번 이렇게 일단 두 개 풀어볼게요. 47, 48.
암산을 한 건 아니지. 오케이. 잘한다. 저기 심심하면은 뒤에 세트 문제들 하하하 천천히 푸는 것도 좋습니다. 뭐 넘겨보면은 딱 어디를 지금 하고 있는지 감이 올 거예요. 세트 1에 있는 거, 세트 2에 있는 거 천천히 연습 용도로 풀어봅시다. 그 문제의 숫자는 엄청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다 간단해가지고 뭐 되게 빨리빨리 끝나요. 진짜로 1시간이면 이거 다 풀 수도 있어요. 연습만 좀 제대로 돼 있으면은. 자, 이거가 그 특징을 잠깐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1번 문제, 뭐 물론 이거 그냥 다 정해도 상관은 없는데 얘네 우리 뭐라 그래야 될까? 2 곱하기 3 곱하기 4 할 때 이거 앞에서부터 꼭 곱해야 돼요? 아니 얘 먼저 곱하고 얘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와 얘랑 얘 켤레 복수세요. 이거 먼저 계산 딱 하는 순간 오네. 그쵸? 그래서 계산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3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6 이런 거 나와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 3, 4, 12에 3, 6, 18 해서 12 더하기 18에서 30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3이 공통으로 있잖아요. 공통 부분은 묶어주는 게 낫죠. 수 계산도 마찬가지예요. 인수분해 논리 그대로 가지면 좋아요. 자,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같은 게 곱해졌네. 그쵸? 수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 일일이 계산하는 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빨라지기는 하죠. 1 마이너스 i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i에다가 5 마이너스 2i 해준 걸로 보면 되니까 1 마이너스 i 곱하기 2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훨씬 더 간단해지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얘는 5니까 5 곱하기 2 플러스 3i 10 플러스 15i가 되겠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전개한다 그러면은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2 마이너스 i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3i 그 다음에 둘 곱해주면 i 제곱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1 마이너스 3i가 될 겁니다. 1 마이너스 3i.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을 좀 의도한 게 48번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냥 전개해도 돼요. 진짜로. 그냥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보이면 쓰는 것 뿐인 거지. 그쵸? 우리 초등학교 때 할 때도 문제 주기 3 곱하기 6, 3 곱하기 7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렇게 썼다면
그냥 39가 좀 더 빨리 나오는 것뿐. 괜찮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곱셈 공식이라든가 이런 걸 쓰잖아요. 그 인수분해라든가 이런 걸 쓰잖아요. 혹시 이거는 어떨까요? 그 곱셈 공식을 좀 이용해서 예를 들면은 23의 제곱 이런 거. 난 이거 계산할 때 맨날 곱셈 공식을 쓰거든. 편해요, 진짜. 아니, 일일이 다 써도 상관없는데, 우리 십진법 쓰기 때문에 20이랑 3을 찢어가지고 제곱하는 게 더 편해요. 그럼 얘는 제곱하면 400, 돌곱하면 60에 2배, 120, 3제곱 9, 529. 뭐야, 별로 안 빠른 것 같은데? 별로 안 빠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무슨 6의 제곱? 이런 거 할 때도 400에다가 240도 하고 36도 하면 되니까 676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배웠던 걸 응용해서 들어갈 수도 있구나. 라는 거.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또 있을 수 있겠죠. 갑자기 생뚱맞은 거긴 하지만, 우리 나머지 정리도 은근히 꽤 쓰는 거 알아요? 나머지 정리도? 예를 들면은, 자, 뭔진 모르겠는데, x가 1000제곱이에요. 얘를 x-1로 나누면 몫은 안 궁금하다고 칠게요. 나머지 상수로 나오겠죠. 나머지 얼마일까요? 얘를 진짜로 이걸로 나눠야 돼요? 아니겠죠. 자, 얘를 이걸로 나누면 나머지는 1로 나와요. 왜? 항등식이잖아요. x에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항등식이니까 1 딱 집어넣으면 얘 빡 나와요. 그럼 얘 1 집어넣으면 1이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8의 1000제곱 x가 8인 경우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7 곱하기 Q7. Q7이 뭔지 몰라요. 얘를 7로 나눴을 때 목. 그럼 나머지는 얼마예요? 1. 괜찮을까? 그쵸?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자, 7일 뒤는 무슨 요일이에요? 당연히 일요일이겠죠? 그러면은 20일 뒤는 7일마다 요일이 반복되니까 7이 14를 빼주면 6일 후랑 요일이 똑같아요. 토요일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100일 후의 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얘도 7로 나누면 되겠지 뭐. 7, 4, 28. 이틀 뒤 요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이에요. 딱 100일 뒤에 요일은 화요일이에요. 그러면 딱 1년 뒤 2024년 12월 17일 무슨 요일일까요? 잠깐만, 윤년이 껴있네. 366일이네. 4배수인 경우에는 1년이 하루가 더 길어요. 366일이에요. 4년마다. 365일이 아니고 366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맞나?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366일 후에요. 얘가 무슨 요일일까요? 나누면 되겠지. 7, 5, 35, 16, 7, 2, 14. 화요일이네요. 괜찮죠? 진짜로 내년 12월 17일은 화요일이에요. 몫을 꼭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그러면 366일로 말고 8의 1000제곱 일 후는 무슨 요일일까요? 월요일이라는 거야. 괜찮네? 하루가 남기 때문에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월요일이에요. 괜찮을까요? 좀 어렵지. 자, 나머지만큼 일요일에서 요일 플러스 시키면 되죠. 8의 1000제곱은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요일보다 하루만 더 뒤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거는 나머지 정리 이용해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나머지 정리 얘기해가지고. 근데 재밌지 않아? 이런 거 재밌던데. 미안. 나 어렸을 때 이런 거 보고서는 이런 걸 어떻게 해? 이랬는데. 근데 뭐 나중에 보다 보니까 재밌어요. 재밌어. 자, 이건 괜히 쓴 것 같은데. 3-2i 얘는 1 플러스 i 얘는 2. 그래, 뭐 순서대로 갑시다. 2 또 실수 부분 마이너스 2i 제곱 플러스 2 허수 부분 마이너스 i 2i 4i. 그래서 4 플러스 3i가 되겠네요. 자, 얘는 실수화 시킨다 라고 친다면 분모는 4 마이너스 i 제곱, 분자는 2 마이너스 i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에서 2i 더한 5분의 2 플러스 1 3 2 빼기 1 i.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뒤에 것도 조금만 좀 가볼게요. 자, 49번은 나중에 심심할 때 한번 해보기 바라고요. 49번은 아닌가? 저기 49번은 내가 1번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x가 1 플러스 i고 y가 1 마이너스 i래요. 자, 그랬을 때 1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해라. 자, 그럼 얘는 넣으면 되지 뭐. 1 플러스 i의 제곱 1 마이너스 i 제곱. 그러면 뭐 계산하면 되지.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얘처럼 x와 y의 위치가 뒤바뀌어도 식의 변화가 없는 애들을 대칭형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을 대칭형이라고 부릅니다. 대칭형, 대칭식. 자,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x와 y의 합과 곱만 알고 있으면 끝나요. 얘네 둘은 혈내복소수 관계라서 합과 곱이 실수로 이쁘게 나와요. 자, 얘네 둘을 더하면 2가 되고요. 둘을 곱하면 1 마이너스 i 제곱이 되겠네요. 2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x 플러스 y 통째로 제곱해서 x, y 한번 빼주면 되겠네. 두 번 빼주면 되겠네. 괜찮아요? 그래서 2제곱에서 2 곱하기 2를 빼주는구나. 빵.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2번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것도 한 번만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없는 문제 하나만 만들게요. (3번까지) 해볼게요. 3번까지. 세제곱식을 기억하고 있을까 싶어서.
자, 지금 보이는 애들은 전부 다 어때요? x와 y의 위치를 바꿔도 식의 변화가 없어요. 당장 뭐 얘도 x랑 y의 위치를 바꾼다고 해도 식의 차이가 없죠. 그렇죠? 이런 애들은 특징이 전부 뭐라고요? 합과 곱만 알고 있으면 끝나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xy의 위치를 뒤바꿔도 식의 변화가 없는 애들을 대칭식 또는 대칭형 구조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걔네들은 합과 곱만 알면 끝나요. 고등수학에서 이런 대칭형에 관련된 얘기는 엄청 중요합니다. 곱셈 공식이 전부 대칭형이에요. 괜찮죠? 그러면 잠깐만. 전체 나오는 다항식 중에 그러면 대칭 구조인 식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점밖에 안 돼요. 진짜. 산더미처럼 많은 것 중에서 그런 규칙 갖고 있는 애가 되게 희소하겠죠? 그러면 잠깐만. 이거밖에 없다고? 그럼 딴 거 나오면 어떡하냐? 딱히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나와도 할 수 있는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부분이랑 여기서 조금 벗어나는 요 정도밖에 안 풀어요. 진짜로. 공부하는 게 전체 수학이 이만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나머지는 그럼 누구의 영역? 수학자의 영역. 이쪽은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진짜로. 그쪽은 아직도 막 노가다 하면서 막 하고 있어요. 진짜로. 머리 싸매면서. 진짜로. 자, 그러면 이쪽도 마저 넘어가 봅시다. 자, 얘는 당연히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분수가 나왔다. 수능 끝날 때까지요. 분수가 나왔다. 할 거는 통분밖에 없어요. 진짜로. 통분밖에 없어요. 수능 끝날 때까지. 분모 똑같이 맞추는 거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통분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분모 똑같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xy분의 x 플러스 y. 그럼 우리는 이미 합과 곱을 뽑았잖아요. 왜? 대칭이니까 합과 곱만 하면 다 끝날 거라서. 그러니까 분모는 2가 되겠고 분자는 2가 되니까 1로 나오고 끝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요? 당연히 이런 2제곱, 3제곱 애들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곱셈 공식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거 딱 몇 개? 3개밖에 없어요. 3개. 1번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나오면 마이너스. 그렇죠? 2번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 합차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그렇죠? 3번 x 플러스 y의 세제곱.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y 3xy 제곱 y 세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붙으면 홀수 번째만 마이너스가 붙게 되겠고요. 괜찮죠? 자, 이때 얘는 다시 한번 x 플러스 y x 제곱 플러스 y 제곱에 2xy가 더한 건지 뺀 건지 보면 되는 거고요. 자, 얘는 플러스인 경우는 일단 놓고 볼게요. x 플러스 y의 세제곱은 일단 3차짜리인 애들 먼저 하나 빼놓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애들 이거 공통인수 3xy로 묶어주면은 x 플러스 y만 남습니다. 자, 이거 3개. 고등수학의 90%는 이거 3개로 다 끝난다 라고 얘기했어요. 괜찮죠? 다항식 구조, 대칭형 구조에 관련해서는 3개가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칭 구조의 세제곱 플러스 4제곱 나왔다. 그냥 바로 얘 떠올리는 거예요. 이거 밖에 없어요. 그냥 x 플러스 y 이렇게 그냥 세제곱 전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그냥 이거 뺀 거예요. 괜찮죠? 얘는 x 플러스 y 전체 세제곱에서 3xy에다가 x 플러스 y를 곱한 걸 빼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x 플러스 y는 2니까 2 세제곱에서 3 곱하기 2 곱하기 그렇죠? 8 빼기 4, 3, 12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괜찮죠? 오케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오랜만에 기억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자, 참고로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전개라고 얘기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인수분해라고 얘기했습니다. 풀어에 치는 거에 반대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됐고요. 이제 i의 거듭 제곱에 관련된 걸 좀 볼게요. 자, 얘는 그냥 일일이 거듭 제곱 다 해보면서 규칙 찾아보는 거야. 자, 첫 번째 i. 얘는 할 게 없어요. 그냥 어차피 얘는 루트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냅둔 거고, 2제곱을 한다?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여기까지는 어차피 정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거 찾다 보니까 한 거니까. 자, 그러면 세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얘는 둘 곱한 거잖아요. 마이너스 1에다가 i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i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i의 4제곱은 어떻게 되냐? 그냥 얘 제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1제곱 1이에요. i는 4제곱하면 1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i의 5제곱은 어때요? 그냥 여기다가 i 하나 더 곱한 거죠. 1에다가 i 하나 더 곱한 거니까 그냥 i가 되겠네. 그럼 i의 6제곱은 여기다가 i제곱 곱한 거예요. 근데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 생각해보니까 4제곱마다 똑같으니까 40 빼버려도 되는구나. 지수의 4배수들은 그냥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괜찮죠? i의 7제곱도 결국에 그냥 i 세제곱과 똑같이 나오더라. i의 8제곱은 딱 4배수니까 당연히 1 나오겠지. 계속 내려가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얘는 밑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오른쪽에다가 붙여봅시다. i랑 i 5제곱, i 9제곱 다 똑같은 거예요. 왜? i의 4제곱마다 1로 다 빼버리면 되니까. 자, 이게 어디까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고 4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n을 정수라고 놓고 봤을 때 정수에다가 4 곱하면 4배수죠. 4배수하고 1 남은 애까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얘는 6제곱, 10제곱 다 똑같아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 걔네는 전부 그냥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i의 7제곱, i의 11제곱 4로 나눈 나머지가 3으로 나오는 애들은 다 이렇게 나오겠고요. i의 8제곱, i의 12제곱 i의 4배수 제곱은 전부 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i의 거듭 제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문제 잠깐만 좀 풀어봅시다. 저기 50번부터 53번까지. 자, 이거 직접 풀어볼게요. 50번부터 53번 직접 풀어봐봐요. 미안, 54번까지 갈게.
자, 일단은 요거 51번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A와 B의 통째로 무슨 뭐 10제곱 이렇게 들어갔다면 얘는 아예 뭐 앞에 거 10제곱, B의 거 10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괜찮죠? 왜? 아니 어차피 A, B만 10번 곱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뭐 A끼리만 어차피 이건 다 전개해 놓고 나면은 다 곱하기니까 순서 막 바꿔도 되죠. 그래서 A만 10번, B만 10번 이렇게 가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얘도 마이너스 i가 마이너스 1 곱하기 i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의 7제곱 곱하기 i의 7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1은 홀수 제곱이 마이너스 i로 나오니까 그냥 i의 7제곱만 구해주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됩니다. 자, 얘는 어차피 4식 정리해주면 되겠고 요거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이거 한 번에 8제곱 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일단은 1 플러스 i만 한두 번 제곱해봐요. 그럼 일단 2제곱부터 배우자. 헷갈리니까. 그럼 얘는 1 플러스 2 곱하기 2배 플러스 i제곱. 오잉? i제곱이 마이너스 1인데? 지워지네? 1 플러스 i제곱이 그냥 이 i 이쁘게 나오는구나.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통으로 생각 한번 해보자. 1 플러스 i 제곱이 총 4번 곱해진 걸로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2i의 4제곱.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화이팅! 요거는 숫자가 좀 더 커질 거예요. 아, 652번도 다시 좀 더 봐야 되겠다. 잘했어요. 잘했어. 그래서 i의 10제곱은 얘는 40 뺀다 그러면 i 제곱이랑 똑같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i의 100제곱은 40 빼도 어차피 4배수라서 얘는 그냥 i 4제곱이랑 똑같이 1로 나와요. 오케이. 이거 헷갈릴까봐 아까 잠깐 얘기해본데 1 플러스 i는 2제곱이 2i로 나오죠. 저기 이거 파적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거 그냥 파적이 하는 거야. 근데 파적은 정리할 순 없지. 그래서 저기 써놨어. 1 플러스 i만 일단 2제곱을 해보면 1 플러스 2i에다가 i제곱을 더해주니까 2i만 나와요. 1 플러스 i제곱은 8이니까. 그래서 얘는 2i 전체 4제곱이 될 거예요. 2i 전체 4제곱.
자, 여기서 미안. 일단 이것도 마무리 한번 쳐볼게요. 자, 얘는 어차피 i제곱과 똑같이 마이너스. 자, 그럼 얘는 i7제곱이 i3제곱이랑 똑같죠?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i가 되네요.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나오겠고 얘는 4배수잖아요. 그냥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1 빵이 되겠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1 플러스 i가 2제곱을 해버리면 제곱 둘 곱하기 2배 제곱 둘 곱하기 2배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빵 2i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 통째로 4제곱 해주면 그게 8제곱이니까 그래서 얘는 2 4제곱 16에다가 i 4제곱 1 그래서 16이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4배수 제곱 1 마이너스 5제곱은 그냥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i랑 똑같아요. 4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i가 답이 되겠네요. 얘는 1. 자, 얘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i제곱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와, 이건 다 4배수네. 1 답은 2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진짜 마지막, 정말 마지막 음수의 제곱근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하나. 자, 근데 음수의 제곱근을 보려면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조금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것도 무리수 배운 다음에 들어갑니다. 제곱근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곱근 3이 있어요. 자, 얘를 곱하면 어떻게 하냐? 얘는 통째로 2 곱하기 3 통째로 루트 6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왜? 어차피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왜 존재하는 거예요? 제곱하면 안에 거 튀어나올 수 있다 라는 걸 보려고. 괜찮죠? 제곱해서 정수 나오는 애들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쵸? 어차피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만약에 이걸 통째로 제곱한다면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에다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들어간 거라서 얘는 다 괄호가 의미가 없어져요. 다 곱셈이라서. 그러면은 같은 애들끼리 만약에 묶어 놓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 이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 어차피 그냥 루트 6 제곱이잖아. 그쵸? 그래서 얘나 차이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냥 곱해서 들어가면 돼요. 자, 이거를 문자로 본다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로 써도 된다 라는 거. 괜찮죠? 루트 AB로 써도 된다. 이게 중학교 때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곱하기가 되면은 나눗셈은 당연히 돼요. 루트 2분의 루트 3 얘도 뭘로 쓸 수 있다? 그냥 루트 2분의 3으로 쓰면 되는 거야. 실제로 얘 통째로 제곱한 거랑 통째로 제곱한 거는 똑같아요. 문제가 안 생겨요. 괜찮죠? 자, 그래서 루트 A분의 루트 B는 루트 A분의 B.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곱근의 성질. 그러니까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규칙을 갖고 있죠. 자, 근데 보통 그냥 제곱근이라고는 잘 안 하고요. 거듭 제곱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3의 4제곱
이것도 4제곱은 맞는데 그걸 거듭해서 제곱했다, 거듭해서 곱했다, 그래서 거듭제곱이라고 통칭으로는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딱 보는 것처럼 이름은 음수의 제곱근이지만 일단 제곱근의 성질에 관련된 거를 잠깐만 다 볼게요. 자, 맨 처음에 루트 두 가지가 있어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이변이 없는 이상은 루트 AB로 나와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중학교 때는 허수를 안 배우죠. 전부 다 실수예요. 루트 내부가 마이너스가 안 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A와 B가 전부 양수인 경우만 본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나눠서 보는 거야. 우악!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어떡하냐? A가 음수고 B가 양수면 어떡하냐? A가 음수고 B가 음수면 어떡하냐? 그래도 규칙 똑같이 성립하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이 루트 A분의 루트 B. 자, 얘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로 보는 거야. 이변이 없는 이상 그대로 루트 A분의 B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그게 A가 양수, B가 양수인 경우만 본 거죠? A가 양수고 B가 음수인 경우도 그러냐? A가 음수고 B가 음수인 경우도 그러냐?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그쵸? 얘만 특이한 애라서 그래요. 얘만 특이한 애라서 그래요. 얘만. 나머지 다 똑같아요.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자, 그거를 잠깐만 한번 예시를 들어서 볼게요. 자, 뭐냐면 루트 얘를 예를 들어봅시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자, 이런 경우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양수로.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i 이렇게 찢어내면은 어차피 i도 곱셈이잖아요. 그럼 얘네들만 먼저 계산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루트 6 i가 되겠고 i는 루트 내부에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2랑 마이너스 3 입장에서 봤을 때 2 곱하기 마이너스 3 우악!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하나가 껴있어도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하나 껴있어도 그냥 루트 AB로 나옵니다. 이거 위치 바꿨다고 해서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똑같아요. 괜찮죠? 똑같습니다. 앞뒤 위치만 바뀌는 것 뿐이니까 그냥 곱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루트 AB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가 붙은 애들이에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다면은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루트 6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그냥 곱할 수가 없어요. 왜? 한번 좀 봅시다. 얘는 루트 2i 그 다음에 루트 3i 그럼 얘는 얘끼리 먼저 계산해주고 i끼리 나중에 계산해 줍시다. 그럼 얘는 루트 6 i제곱이 되겠고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6이 될 거예요. 우와! 부호가 반대가 되네. 괜찮죠? 그래서 얘는 어떠냐면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과 안쪽은 똑같지만 마이너스 하나가 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AB로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AB. 딱 얘만 그래요. 얘만. 참고로 0은 0이기 때문에 등호는 넣어도 돼요. 근데 아직은 너무 등호에 신경 쓰지 말고요. 루트 내부가 둘 다 음수면 마이너스가 나온다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기 65번하고 66번 두 개만 풀어볼게요.
둘 다 허수인 경우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둘 다 허수인 경우만. 얘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게 편해요. 루트 6 곱하기 루트 2i. 그치? 그러면은 어차피 i도 곱하기거든. 그래서 루트 6과 루트 2만 먼저 계산해도 돼요. 루트 12 곱하기 i가 되겠죠. 끝이야. 이때 12는 4 곱하기 3이니까 2제곱 곱하기 3에 가서 2루트 3으로 써도 돼요. 그래서 2루트 3i 마이너스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우 잘했습니다. 자, 얘는 그냥 들어가도 돼요. 괜찮죠? 그냥 계산해도 됩니다. 안쪽 거 곱해서 넣어도 돼요. 자, 근데 만약에 그게 바로 안 보인다. 외우지 마요. 외우지 마요. 바로 안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아우 i는 빼네.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루트 12 i가 되겠고 어차피 12는 4 곱하기 3 4는 2제곱 그래서 2만 바깥으로 나가면서 2루트 3i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만약에 보인다면 루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곱하니까 36 마이너스 나가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6. 자, 근데 이거는 외워서 안 써도 돼요. 이걸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루트 36 i 제곱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진짜 마지막 우와 집에 가야 되는데 그치? 집에 가야 되는데 1분 넘었어. 1분이 넘었어. 잠깐만. 자, 뭐냐면 마지막 밑에 거야. 자, 이때 만약에 분모가 양수 분자가 음수다. 루트 2분의 루트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왔다면 똑같아요. 모르겠으면 i 끄집어내면 돼요. 얘는 원래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루트 2분의 3 i가 되겠고 이때 i는 집어넣어준다면은 마이너스로 될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마이너스는 분자로 가든 분모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준다면 루트 a분의 루트 b는 루트 a분의 b다.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딱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도 한번 볼게요. 둘 다 음수인 경우. 그러면 둘 다 음수면 어떻게 되겠느냐? 얘는 자, 일단 허수는 우리가 못 정리해요. 무조건 끄집어내요. 약분이 되네.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루트 2분의 3이 돼요. 그럼 얘나 차이가 없죠? 그래서 루트 a분의 루트 b가 루트 a분의 b.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둘 다 음수 나오는 게 똑같아요. 얘는 둘 다 음수 나오면 마이너스가 나가는데 얘는 둘 다 음수 나가도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모만 음수고 분자가 양수인 경우 제가 문제가 돼요. 자,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자, 얘는 루트 2i분의 루트 3. 또 이것만 정리해주면 루트 2분의 3이 되겠고 i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i분의 1은 i인가? 그건 몰라요. 얘는 분모 실수해주면 마이너스 1분의 i 마이너스 i예요. i분의 1은 마이너스 i입니다. 그래서 얘는 바꿔주면 루트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i가 돼버려요. 그래서 i는 다시 한번 루트 내부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고
이 i는 분모에 붙이든 분자에 붙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루트 a분의 b는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분모가 음수인 경우에 한정에서만 마이너스가 더 튀어나와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미안 67번, 68번 두 개만 후딱하고 끝내볼게요. 우와, 시간. 우와, 너무 빠르다. 우와. 잘했네. 응? 자, 일단은 헷갈리면은 따로 좀 물어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3i 분의 루트 2. 그래서 얘는 루트 3분의 2. i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i예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i. 그쵸? 그래서 여기 그냥 답이 될 거예요. 그쵸? 만약에 한 번에 보인다. 분모만 음수네. 마이너스 붙여놓고 가도 돼요. 괜찮죠? 어차피 이것도 마이너스 되면 i 나오면서 이해가 됩니다. 자, 얘는 분모만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가 나가요. 얘는 그냥 한 번에 가도 돼요. 루트 마이너스 9구나. 루트 9i구나. 3i가 돼요. 3i. 얘는 만약에 헷갈린다. 그러면 루트 27 i로 봐도 되고요. 합쳐서 이걸로 봐도 그렇죠. 위에랑 똑같아져서 똑같이 나옵니다. 아이고 미안해 늦게 끝냈어. 와 고생했어. 저 질문인 사람 잠깐만 남아서 질문하고요. 다음 시간에 2차 방정식으로 나갑니다. 고생했어요. 세트 문제 다 풀 수 있으면 다 풀어볼게. 이야.